안녕하세요. 바람입니다. 오늘은 반지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기생충이란 영화에서 반지하가 나오던데요. 봉준호 감독이 반지하라는 개념을 외국인들에게 설명하기가 좀 어려웠다, 이렇게 말하던데요. 반지하라는 것은 건축법상 지하층일까요? 지상층일까요? 아니면 반지하라는 어떤 반지하층이라는 게 존재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지하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부르는 말이지 반지하층이 법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부르는 반지하는 보통은 지하층을 반지하라고 부릅니다. 지하층 중에서 완전한 지하층이 아니라 한 반 정도만 지하라는 뜻으로 반지하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면 건축법에서는 반지하를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을까요? 건축법에서는 반지하란 용어가 없습니다. 없고 지하층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그러니까 그 층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고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라고 건축법 2조에 나와 있습니다. 좀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한 층이 있는데 그 층이 그 층 높이가 2분의 1 이상 흙으로 덮여 있으면 그것은 지하층입니다. 예. 그리고 아까 이 지하층 정의에서 층고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층고는 뭐 어렵지 않죠. 층의 높이를 층고라고 하는데요. 건축법 시행령 119조에 보면 층고는 이렇게 정의됩니다. 바닥 구조체 윗면에서 위층 바닥 구조체 윗면까지의 높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아파트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파트를 이제 골조 공사를 할 때 당연히 이렇게 이제 골조만, 이것은 이제 단면인데요. 이것이 이제 슬라브고 이것은 위층 슬라브입니다. 바닥 슬라브입니다. 골조 공사가 끝나면 이제 이런 형태만 이제 있게 되는데요. 이게 층고를 설명하기가 아주 간단합니다. 층고란 슬라브 윗면에서, 이제 슬라브는 이제 구조체니까요. 슬라브 윗면에서 위층 슬라브 윗면까지의 높이를 층고라고 합니다. 예,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한 개념입니다. 왜 그럼 하필 구조체 윗면에서 윗집 구조체 윗면까지를 층고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뭐 우리가 꼭 알 필요는 없지만 제 생각에는 여기에 이제 바닥 마감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아래층 위층 마감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뭐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마감이 층마다 다르다면 층고 내기가 좀 애매하겠죠. 만약에 마감 윗면에서 마감 윗면까지로 한다 그러면 이제 아파트일 경우에 층고가 다 똑같은데
집집마다 바닥 마감을 다르게 할 수가 있지요. 어떤 집은 뭐 그냥 장판을 깔 수도 있고, 어떤 집은 강화 마루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집은 뭐 타일을 깔 수도 있고, 마감이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감 두께에 따라서 층고 높이가 달라지게 되는데, 그건 좀 그렇죠. 그래서 아마 구조체 윗면에서부터 위층 구조체 윗면까지를 층고로 정한다라고 한 게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면 이제 지하층에 대한 정의를, 이제 법적인 정의를 알아봤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건물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건물은 1층짜리 건물일까요? 아니면 2층짜리 건물일까요? 어, 지금 지표면에서 그 지표면이 2층의 층고의 딱 절반인데요. 이럴 경우에 이것은 지하층이 됩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1층 건물이 됩니다. 지상 1층, 지하 1층. 지하층은 우리가 뭐 충수에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1층짜리 건물이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제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림을 한 장 더 준비했는데요. 방금 본 경우는 평지의 경우이고요. 그런 경우는 뭐 지하층인지 아닌지 판별하기가, 구분하기가 뭐 쉽습니다. 비교적. 줄자로 재봐도 되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이것은 지금 대지가 이렇게 경사진 건데요. 이것은 1층일까요? 2층일까요? 지금 여기 도로에서는 뭐 전부 지상층입니다. 그러니까 2층 건물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 뒷면에서는 이 아래층이 흙으로 완전히 덮였습니다. 뒷면에서는 1층으로 볼 수가 있겠죠. 옆면에서는 흙이 절반이 덮였습니다. 이 반대편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런 경우에 이 건물은 1층일까요? 2층일까요? 결론은 1층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지하층에 대한 정의를 알아봤는데요. 흙이 덮인 것이 그 층고의 2분의 1 이상이면 그 층은 지하층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자, 요거를 사면에서 본 높이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도로 쪽에서 이렇게 본 것이죠. 뒷면부터 보면, 뒷면은 완전히 흙으로 덮였습니다. 100%죠. 자, 정면에서 보면 완전히 지표에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뭐 1층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지하에 하나도 이렇게 들어간 부분이 없으니까. 그런데 뒷면하고 앞면하고 둘을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중평균을 내보면, 가중평균이란 이 둘을 곱해서 나누기 1을 한다는 뜻입니다. 뒤는 완전히 흙으로 덮였고 앞은 완전히 지표에서 위로 드러나 있고, 가중평균하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이지요. 그렇죠? 그러면 지하층이 되겠죠. 이 두 면만 놓고 보면. 그럼 양쪽 사이드는 어떻습니까? 양쪽 사이드도 2분의 1씩 흙이 덮였죠. 이게 지금 흙이 이렇게 경사가 졌는데, 이걸 가중평균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층고의 중간 부분이 흙에 덮인 걸로 됩니다. 서로 가중평균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경사지에 이런 경우에도 이것은 아래층이 지하층이 됩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1층 건물입니다. 이것을 응용하면 이 부분은 지하층인데도 불구하고 지상층과 다름이 없지요. 그래서 경사지에 만약에 극단적으로 이 지역에 층수 제한이 있는데 이 지역은 1층밖에 못 짓는다. 이렇게 층수 제한이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건물은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1층 건물이니까 위법이 아니죠. 실질적으로는 2층 건물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법적으로는 1층 건물입니다. 그래서 경사지를 이용하면 이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건 뭐 혜택이라고 해야 될지 어떤 유리한 점이라고 해야 될지 어쨌든 지형을 이용한 어떤 뭔가 좋은 점이죠. 자, 이것은 지금 자연스럽게 이런 지형이 돼 있어서 그 지형을 이용해서 이렇게 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현존하는 그 지형만으로는 지하층으로 인정받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약간 이 지형을 성토나 절토를 해서 지하층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그렇게 공사를 하면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냐 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평지에 나는 2층짜리를 짓고 1층을 절반을 흙으로 막 경사지게 어떻게 해가지고 덮어서 1층짜리로 만들었다. 이럴 수도 있겠죠. 그것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안 되는 건 아닌데 거기에는 하나 거쳐야 될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형질 변경이라는 것인데요. 형질 변경 허가를 받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냐 하면 제가 뭐 기억이 지금 가물가물한데 아마 50cm가 기준일 텐데요. 50cm 이상, 그러니까 높이 50cm를 말합니다. 50cm 이상 성토나 절토를 하여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지금 정확히 어느 법인지 제가 법명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내 맘대로 막 이 땅을 뭐 깎고 뭐 복독구 이렇게 흙을 덮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법에서 정한 기준을 벗어나게 토목공사를 하려면 반드시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반대로 50cm 미만은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50cm 한도 내에서는 내가 좀 땅을 이렇게 높낮이를 그렇게 좀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괜찮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건물이 준공되면 사용 승인 신청할 때 일괄적으로 신고만 하면 됩니다. 자, 오늘은 반지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반지하 건물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것은 아마 제 생각에는 층수 제한이나 아마 층고 제한이 걸리지 않으면 굳이 반지하를 하지 않을 텐데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반지하를 만들어서 반지하도 뭐 이렇게 아까 이게 일반적인 반지하 건물인데요. 이 지상에 돌출되는 부분에도 얼마든지 창을 만들어서 채광을 할 수 있고 그러면 뭐 그렇게 어둡지도 않고 뭐 생활도 그럭저럭 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층수 제한이 걸려 있어서 한 층을 더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릴 경우
이런 지하층을 이용해서 뭐 층을 하나 더 만들 수 있는 문제이고요. 그래서 도시 지역에 가면, 서울같이 그런 뭐 도시 지역에 가면 반지하 건물이 많습니다. 원룸 같은 경우에도 반지하가 많습니다. 이제 반지하는 지상층보다는 아마 임대료가 조금 저렴하긴 합니다. 그래서 뭐 세입자도 뭐 이렇게 반지하로 어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반지하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어쨌든 우리나라에는 반지하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뭐 한 반은 지하다, 반은 지상이다, 그래서 반지하라고 부르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지하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 어, 왜 지하층이라고, 하여튼 뭐, 예, 어, 또 버벅대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럼 반지하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전히 버벅대고 있는데요. 앞으로 언제쯤 나아질런지 참 저도 깝깝하네요. 그럼 여기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